두 번째 발표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Intrinsic Curiosity Module in Multiprocessing이라는 제목으로 차금강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Intrinsic Curiosity Module in Multiprocessing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구현을 하면서 파이토치를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분이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 서치앤클로바에서 다이얼로그 시스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 주찬웅님과 이제 함께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왜 큐리오시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큐리오시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큐리오시티에 대한 논문들을 열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열거한 논문 중에 이제 Curiosity Driven Exploration by Self-Supervised Prediction 라는 논문 하나랑 이제 Large Scale Study of Self-Supervised Prediction이라는 이 두 가지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Curiosity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강화학습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고 에이전트가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환경 내에 펼쳐져 분산되어 있는 저 빨간색 리워드들을 얻어가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리워드들을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학습을 하는 이렇게 보통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 내에 리워드가 이렇게 굉장히 스파스하게 굉장히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벨만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리워드 자체를 앞으로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리워드가 벨만 이퀘이션으로도 땡길 수 없을 만큼 스파스한 인바이로먼트라면 이제 큐리오시티라는 호기심이라는 하나의 그 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곳을 에이전트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탐색을 하도록 이제 이끌어내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큐리오시티가 뭐냐, 호기심에 대해서 호기심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위에 이 세 개는 이제 제가 어떨 때 호기심을 느끼는가 혹은 뭔가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케이스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상상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히면 한번 실제로 해보게 되는 그런 해보게 하도록 이제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머신은 이제 어떻게 큐리오시티를 정의를 내렸냐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을 할 때 이제 특별한 액션을 내릴 텐데 제가 에이전트가 예상한 액션과 실제로 그 다음 상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오는 액션이 다를 때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내렸을 때 그 다음 예측되는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예측되는 상태와 실제로 나타난 상태가 다를 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태에 대한 관점에서 호기심을 정의를 내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액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머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것과 이제 위에서 제가 정의를 내린 세 가지 중에 어떤 점이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가 있냐면, 예상치 못하는 현상을 발생을 했을 때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큐리오시티 논문이라고 하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exploration by random network distill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찬웅님이 다른 환경에다가 이제 적용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좀 발표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결과와 레포지토리 그리고 뭐 영상 이 정도만 이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Curiosity Driven Exploration by Self-Supervised Predic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것을 딥러닝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딥러닝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현상에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에이전트가 호기심을 느끼는 조건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환경이 에이전트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와 무관하게 환경이 움직이는 경우를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마리오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몬스터 같은 경우를 밟거나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가 점프라는 액션을 통해서 이제 몬스터를 지우는 환경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밟지 못하고 몬스터가 이제 마리오에 접촉을 하게 되면서 마리오가 죽을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예를 든 것과 달리 위에 있는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마리오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가 예를 든 거는 슈퍼 마리오 예를 들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에이전트가 환경과 아무런 인터랙션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길거리 밖을 나갔을 때 제가 걷고 있는 것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환경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것을 지워야 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먼저 밑에 있는 이것은 이제 비스둠이라는 환경에서 이제 일종의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비스둠의 환경인 것이고,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글 중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에이전트와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데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처럼 노이즈를 넣어줬습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이 이제 뭐 수신이 잘 안 될 때와 같이 이렇게 계속 일종의 노이즈가 계속 끼는 것처럼 그런 화면을 넣어줬고요. 이 환경에서도
호기심을 기반으로 해서 태스크를 수행을 했더니 잘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더라라고 결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큐리오시티를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세 가지를 어떻게 딥러닝적으로 구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에이전트가 환경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ST가 현재 상태고 ST 플러스 1이 그 다음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파이의 ST 그리고 파이의 ST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상태를 인베딩을 해서 적절히 저 세 번째에 있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잘 지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현재 상태와 그 다음 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수행을 했느냐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현재 행한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까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그 필요 없는 환경적인 그 움직임 요소들을 어떻게 지워낼 것인가를 가지고 이런 인베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한 액션과 그 다음 현재 상태와 그 다음 상태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내가 예측한 액션 간의 H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차이를 가지고 이제 저 차이를 줄이는 것. 저 로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떠한 액션을 해야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되는가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실제 행한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실제 나타난 상태와 내가 예측한 상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로스 펑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줄여 나가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액션 프레딕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레딕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 스케일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논문을 실제로 아타리 게임에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이것을 하려면 어떠한 이제 트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트릭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ST에서 이제 파이 ST로 넘어가는 이제 피처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 그 인베딩을 할 때는 그 인베딩을 하는 레이어가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컴팩트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sufficient라고 해서 이제 그 정보가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stable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잘 버무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 없는 정보는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의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 환경 인바이로먼트와 에이전트가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도 변화하는 인바이로먼트를 얼마나 잘 제거해야 하느냐를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 앞에 첫 번째 논문을 실제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트릭들을 사용을 했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으로 PPO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리워드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워드뿐만 아니라 어드밴테이지도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워드와 어드밴테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논문이나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다른 것은 스테이트 자체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인풋으로 받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학습을 더 빠르게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128개의 병렬적인 환경을 열어서 한꺼번에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처 자체도 노멀라이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게임 에피소드가 한 에피소드가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 보통 크리틱 로스를 다음과 같이 보통 많은 강화학습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로스 펑션에서 1-don이라는 것에 좀 표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don에 1이라는 피처를 줌으로써 뒤에 있는 감마 vs t 플러스 1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큐리오시티 베이스 강화학습에서는 저 1-don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슈퍼마리오에 조금 적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몬스터에 의해서 마리오가 죽었을 때, 즉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보통은 앞으로 가면 마리오는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지 않고 마리오가 계속 앞으로 가는 상태를 이제 예측을 할 텐데요. 저 버섯 몬스터와 접촉을 했을 때 마리오는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내가 예측했었던 것과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워드를 큐리오시티 베이스드 리워드를 이제 크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리워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는 다시 한번 그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느낌표 크기가 달라졌죠. 그만큼 호기심을 느끼는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혀보고 세 번 부딪히고 이제 네 번째 부딪혀 보니 이렇게 하니까 죽는구나라고 잘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호기심이 사라지기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eath is not the end,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 정보를 에이전트에게 잘 넘겨주기 위해서 1-don이라는 저 텀을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 논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는 슈퍼마리오가 아니라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환경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에이전트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저 피라미드가 원래는 회색이었는데 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금색으로 바뀌게 된 저 박스를 이제 다시 접촉을 해서 먹게 되면 이제 리워드를 얻으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파스 리워드라는 이 특징이 이 환경의 어느 곳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스위치를 눌러도 리워드를 주지 않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리워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신호를 받지 않으면서도 스위치를 누르고 난 다음에 피라미드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접촉을 해야 한다라는 이 굉장히 몇 가지 스텝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스파스 리워드 인바이로먼트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서 이 환경에 적용을 했고요. 이게 좀 영상이 많이 끊기지만 이게 보시면 에이전트가 저 스위치를 찾으러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스위치를 이제 누르고 저기 바뀌어 있는 이제 금색 피라미드를 찾아서 무너뜨리고 접촉을 해서 이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이것을 파이토치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인버스 모델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을 예측하는 인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냥 앞에 보여드렸던 저 환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라이다나 이제 그러니까 레이저처럼 리니어한 그런 피처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미지가 카메라로 보는 이미지 피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앞에 뭐 벽이 있으면 1, 아무것도 없으면 0, 혹은 스위치가 있으면 -1, 피라미드가 있으면 뭐 2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피처들을 앞에 이제 인버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이의 ST와 파이의 ST 플러스 1 두 개의 피처를 이제 받게 되고요.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스위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시라는 거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이제 API로 제공을 하고 있지가 않아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직접 구현을 파이토치 원래는 텐서플로우 유저였는데 파이토치를 사용하니까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런 거를 제가 새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인베딩입니다. 이 인베딩 같은 경우는 포워드 인베딩을 같은 것을 두 개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포워드넷을 각각 이제 구현을 했고요. 포워드넷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256개의 피처와 현재 내가 어떠한 아웃풋을 냈는지까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 아웃풋 사이즈와 피처의 개수만큼 이제 인풋으로 받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피처를 저 RT라는 것을 이제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과 실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의 스테이트의 피처를 뽑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측한 다음 상태의 피처 그리고 예측한 액션 이 세 가지를 아까 로스 펑션에서 실제로 필요했었던 것을 이런 forward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네트워크에서 각각 어떻게 뽑아왔는지 그리고 이 변수명이 각각 그 스키마에서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박스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논문 제가 하는 발표 자체가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것도 이제 주제어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을 파이토치를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프로세스와 서브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하고요. 토치.멀티프로세스.프로세스라는 저 클래스에다가 그냥 오버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프로세스와 서브 프로세스는 파이프 토치.멀티프로세스.파이프라는 API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트를 파이프를 통해서 메인 프로세스에 있는 모델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그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이제 액션을 하게 되고 그 액션 자체도 나중에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파이프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액션을 서브 프로세스에 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next state reward terminal 정보를 다시 메모리에 담고 저 next state를 통해서 다시 모델이 액션을 프레딕션하게 됩니다. 이것을 롤아웃 넘버라는 하나의 그 얼마나 탐색을 하고 학습을 할지를 정하는 하나의 변수인데 저 롤아웃 넘버만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루나랜더의 이 알고리즘이 잘 되는지 이제 루나랜더의 작은 환경에다가 이제 작은 환경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오버라이팅을 했는지 이제 에 대한 코드입니다. 여기서 run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했고 그 안에 while true 형식을 통해서 계속 서치를 에이전트가 환경을 이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왜 run이라고 했느냐면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다음과 같이 work.start 왼쪽 좌하단에 work.start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work.start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글에서 볼 수 있듯이 work.start를 하면 run 메소드를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run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서 환경을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논문을 두 가지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 데스크탑에다가 이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많아야 16개 정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실제 이 논문에서는 128개에다가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환경은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트레이닝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안 돌면 제가 코딩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네, 앞에서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구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의 특성상 기다려야 됩니다. 빌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는 주된 내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찬용님이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구현을 한 몬테주마 이제 환경에다가 이제 구현을 한 결과인데요. 지금 약 16만 16,000 에피소드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이것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빌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호기심을 어떤 곳에서 느끼는지 게임을 돌리면서 이제 한 것이고요. 저 칼을 먹었을 때 잠시 호기심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새로운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호기심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큐리오시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리워드 스파시티가 일단 제일 그런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예로 들어주신 게임에서 리워드가 스파스한 이유가 약간 독립적인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생각해 볼 때 그냥 그런 순차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리워드를 주면,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리워드 스파스가 좀 해결이 되고 좀 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실험을 하거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 자체에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논문 구현을 하는 것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하느라 그런 것은 이제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환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 에이전트 자체를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의 안에서 이제 현실 세계 밖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환경을 저희가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환경에 최대한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관련 질문인데요. 큐리오시티가 그러니까 X 인풋에 대한 노벨티로 리워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태스크가 이제 X에서 Y로 매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Y랑 관계없이 그냥 X의 노벨티로만 가지고 이걸 주는데, 뭔가 좀 태스크 오리엔티드 되게 Y랑 뭔가 그러니까 실제 익스트린식 리워드랑 뭔가 결부를 지어서 이제 주는 방식이나 뭐 요즘 나온 태스크 워크들 어떤 게 있나요? 요즘 나온 제일 최근 논문이 아까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 논문이고요. 네네네. 그게 2018년도 거의 11월이었나 12월 정도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나온 것 중에는 제일 최근에 있는 제일 최신 논문이고,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다시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슈퍼 마리오가 결국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뭔지 몰라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좀 게임을 풀려고 하는 리워드랑 이제 관련 지어서 하려면 뭐 지금 워크가 없더라도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요?
그 큐리오시티 연구의 다음 방향은 뭘까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큐리오시티를 최대한 시행착오를 없애면서 이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큐리오시티를 조금씩 계속 했던 행동들을 없애려면 아까 슈퍼마리오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계속 부딪혀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해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바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느낌상 아까 이제 스테이지를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거를 봤는데요. 게임 캐릭터가 아까 뭐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듣긴 했는데 스테이지를 좀 예를 들어 트레이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지 개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걸 돌리게 되면 큐리오시티 레벨이 좀 이렇게 계속 점점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임을 잘한다라는 그런 밸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스테이지 한정된 스테이지 안에서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첫 번째 전제가 이제 스테이지를 넓혀져 있는 스테이지 자체를 이제 줄여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마리오라고 하셨는데 그죠? 마리오가 돌아다닐 수 있는 스테이지를 뭐 만약에 막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 지금 막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그 스테이지 자체를 뭐 200개였다면은 한 10개 정도로 리미테이션을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무한정으로 계속 이 컴퓨팅 성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걸 트레이닝을 돌릴 게 아니라 약간 뭐 예를 들어 한두 스테이지 뭐 한 세네 스테이지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큐리오시티 레벨이 좀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지마다 이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모델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전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뭔가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하나의 모델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차금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